안녕하세요, 강만우입니다. 네, 오늘은 순두부찌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 순두부찌개 한번 만들지 않았냐? 그거는 약식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비슷하게 맛을 내는 제대로 된 전문점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박집 순두부찌개예요. 그럼 순두부찌개를 만들려면은 순두부찌개 다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대기의 주 원료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기름이에요. 소기름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제가 뭐 그럴 형편은 안 되고 단골 정육점이 있다면은 소기름 한 요만큼만 주세요 하면은 어지간하면 공짜로 줄 거예요. 그 어차피 버리는 거고. 아니, 버리진 않습니다. 소기름이든 돼지기름이든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다 쓰는 데가 있어요. 정육점마다 다르겠죠. 어디는 그걸 돈 받고 파는 데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받고 파는 가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가게나 가가지고 소기름 요만큼만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나요? 양심적으로 좀 그렇죠. 그래도 뭐 단골 손님이고 그래서 사장님하고 안면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그런 거 달라고 해야지. 근데 저는 정육점도 잘 안 가요. 단골집이 있을 리가 없지요 저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소기름까지는 아니고 소기름이죠. 기름인데 소기름까지는 아니고 저번에 제가 갈비살 손질한 적 있어요. 지방이랑 막이랑 이렇게 떼는 게 있죠. 네, 그게 이거예요. 막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럼 이거를 그냥 태울 거예요. 태운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아무것도 안 넣고 냄비에다가 이것만 넣고 끓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할 거예요. 소 지방이 녹아내리면서 액체 상태의 기름이 나올 거예요. 그걸로 다대기를 만들 겁니다. 그걸로 육개장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 소기름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럼 소기름이 몸에 안 좋은 거면 다른 기름은 뭐 몸에 좋은가? 기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소기름은 몸에 안 좋고 다른 기름은 뭐 돼지기름, 닭기름, 오리기름은 몸에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기름을 태워 보겠습니다. 아무 냄비나 가지고 보시면은 살코기도 살짝 붙어 있고 막이 대부분이고 상당한 양의 지방이 있어요. 섞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냄비가 작아서 안 되겠네. 이거는 그냥 다시 얼려 놓을게요. 냉장 보관했다가는 썩은 내가 나중에. 네, 그러면 할 거는 특별히 없어요.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넣죠. 물 넣으면 안 돼요. 물도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불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불을 줄여서 약불 초약불. 네,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놓고 그럼 할 일 없을 때 제가 늘 하는 게 있죠. 팔굽혀펴기나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한 1시간 반 정도를 끓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름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럼 된 겁니다. 뭐 더 끓이면은 기름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탈 수도 있어요. 적당히 나왔으면 이걸로 끝내면 됩니다. 기름을 좀 받아 볼게요. 체에다 거르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은 냄비가 개판이 되긴 해요. 뭐 이거 감수하셔야 돼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은 뭐 이 정도는. 자, 그럼 이 찌끄러기는 어떻게 하냐? 저는 버리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네, 이렇게 나온 소 기름입니다. 네, 기름이 어느 정도 식었고요. 네, 만져보면은 미지근한 정도. 여기서 더 식으면 안 돼요. 소 기름에 녹는 점은 44도예요. 그거보다 더 온도가 내려갔다가는 고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대기를 만들 수가 없지요. 뭐 가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기름을 개수대에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버렸다가는 하수구 막힙니다. 기름이 굳어버려가지고 우리 혈관이 막히듯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는 개수대에다 버려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예, 맞아요. 낮아요. 소기름은 44도 이하가 되면은 고체가 돼요. 그럼 돼지기름은 소기름보다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개수대에다 버려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얼마나 낮은데? 41도예요 돼지기름은. 뭐 3도 차이네. 그러면 오리기름은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오리고기 이렇게 구워 먹으면은 기름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녹는 점이 낮아서 그래요. 뭐 여름 같은 때는 오리기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하지만 14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역시 고체가 됩니다. 하수구 다 막히는 거예요. 동물성 기름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다대기는 이 굵은 고춧가루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이렇게 반반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만약에 고운 고춧가루가 없다 그럼 굵은 고춧가루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굵은 고춧가루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고운 고춧가루로 만들 거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름에다가 고춧가루 얼만큼 넣을 것이냐?
저도 몰라요. 소기름을 뭐 몇 그램 사왔는데, 아니 사오는 게 얻어왔는데 거기서 기름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상황 봐서 이 정도면 괜찮은 다대기가 될 것 같아.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 1스푼, 고운 고춧가루 1스푼, 네, 1스푼 그냥 듬뿍. 이걸로 부족하겠죠? 또 굵은 고춧가루 듬뿍 1스푼, 듬뿍 1스푼, 고운 고춧가루도 듬뿍 1스푼. 저어보겠습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자, 굵은 고춧가루 이번엔 2스푼, 고운 고춧가루 2스푼. 점점 더 걸쭉해지고 있어요. 기름의 양이 너무 많았나? 훨씬 더 꾸덕꾸덕해져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몇 번을 먹을지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아우, 여기가 식당이라면은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양인데 자취방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큰일이다 이거. 네, 이게 굉장히 걸쭉해졌는데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더 걸쭉하게 해야 됩니다. 다대기듯. 다시 1스푼 더. 고운 것도 1스푼 더.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고운 것도 한 번 더. 이러면 오, 됐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게 다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별의별 음식을 다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섞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염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냉장고나 상온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상합니다. 냉동 보관해야 돼요. 꼭 무슨 다대기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 돼요. 농도는 이 정도. 이렇게 순두부찌개 다대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대기를 냉동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봉투에다가 담아서. 네, 이렇게 담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네, 이렇게 냉동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동 보관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관하냐? 네, 납작하게 눌러요. 쭉쭉 눌러서 납작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냉동시킬 거니까 냉동실을 꺼내가지고 요만큼 쓰겠다, 요만큼 사용하겠다. 근데 이게 뭉쳐져 있으면은 녹이는데 짜증이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은 쉽게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하는 겁니다. 동그랗게 뭉탱이로 얼렸다가는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문점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양파 8분의 1개 정도 되겠네요. 나박 썰면 돼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반 툭 잘라서 이 찌질이가 돼지 호박 안 사고 어쩐 일로 진짜로 애호박을 샀대. 애호박은 그냥 먹을 만큼 얇게 썰어도 되고 두껍게 썰어도 되고 그냥 취향껏. 무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30g, 40g 되겠죠. 이런 형태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대파는 지금 넣어도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그러는데요, 편하게 합시다. 그럼 한꺼번에 넣어버리죠 그냥. 자, 탕에 들어가는 대파는 얇게 썰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찌개잖아요? 그럼 좀 굵게 썰어도 됩니다. 얇게 썰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듬성듬성 썰어도 돼요. 그럼 대파는 그냥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팔팔 끓을 때 대파를 마지막에 고명으로 이렇게 싹 올려주면은 좋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넣으면 돼요. 간마늘이 빠질 수 없죠. 간마늘은 한 2분의 1스푼 넣어주고. 해물 순두부찌개인데 해물은 좀 들어가줘야겠죠? 순두부찌개를 만든다 그러면 바지락 한 3마리 정도는 넣어줘야죠. 근데 뭐 바지락까지 넣어. 바지락 해감하는 것도 피곤하고요. 해감한다고 해감이 잘 되지도 않고 그냥 요런거 해물 믹스라고 이렇게 팔아요. 오징어, 새우, 홍합, 바지락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넣어줘도 되죠. 적당히 한 30g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넣어줄게요. 그러면 어지간히 30g은 나올 거예요. 홍합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오늘의 핵심 재료 바로 이 납작한 다대기를 넣어줘야겠죠. 다대기는 얼만큼 넣으면 되냐? 취향껏 한 스푼을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요만큼? 이거 좀 적어요. 이거보다 더 넣을 거예요. 이만큼을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2스푼을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집에서 만드는 전문점 순두부찌개 화산하다 했어요. 청양고추를 빼먹으면 어떡해. 너무 매운 게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순두부찌개에 청양고추 정도는 들어가 줘야죠. 청양고추를 썰어서 그냥 듬성듬성 썰면 돼요. 이 뚝배기 하나에 순두부는 반 개 들어가면 그게 1인분이 돼요. 그럼 반을 잘라서
네, 나머지 반개는 보관해 놨다가 내일 먹겠습니다. 네, 이 순두부 반개를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인분이에요.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적당히 넘치지 않을 만큼만. 네, 그리고 그냥 끓여주시면 돼요. 팽이버섯 좋아하는 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팽이버섯을 좋아하니까 잔뜩 이만큼 넣어줄 거예요. 적당히 좀 찢어가지고. 자, 여기서 간을 하겠습니다. 간을 할 게 뭐 있나요? 다시다지. 제 음식은 다시다로 시작해서 다시다로 끝납니다. 똑바로 읽어도 다시다, 거꾸로 읽어도 다시다. 기러기 토마토 쓸 수 있는... 하지마. 그 영화 보고 흉내내고 그딴 짓 좀 그만해. 지질해 보여. 다시다는 이 정도 양이면 그냥 한 스푼, 이 정도면 돼요. 이러면은 간이 딱 맞을 거예요. 그냥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순두부찌개의 맛은 무슨 맛이냐? 네, 다시다 맛.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다시다. 아니 너는 어떻게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다시다밖에 모르냐? 예,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 다시다 없으면은 세상 어떻게 살라고 했냐? 그렇죠? 제 음식의 거의 90%는 다시다가 다 하거든요. 일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다시다밖에 몰라요. 제가 사실 음식일을 배울 때 야키도리를 배웠어요. 일본식 꼬치구이집 있잖아요. 그 야키도리를 배웠는데 대단한 사람한테 음식을 배웠어요. 미우라 선생한테 음식을 배웠는데 그 미우라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 일본 교토에 노포집이 있어요. 노포 이자카야 집이 있는데 3대를 이어오는 그 가업을 이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집이었죠. 근데 그 미우라 선생한테 손자에 해당하는 그 미우라 선생한테 음식을 배우는데 그 양반도 다시다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인에게 음식을 배우는데 갑자기 다시를 딱 들고 와서는 이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공포의 황색가루요. 이것이 외부에 유출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다요? 다시다. 아니요. 그거요. 마트 가면 팔아요. 아니라니까. 왜 화를 내고 알았어요. 근데 다시다 몇 스푼 죄송합니다. 공포의 황색 가루 몇 스푼 넣으면 되는데요? 세 스푼을 넣으면 됩니다. 3스푼이요? 다시다 3스푼. 아니라니까. 조선지 빨가야로. 뭐 임마? 니 혼진 빠가요로 이씨. 조선지 니 혼진. 네, 이렇게 음식을 배워가지고요. 저도 다시다밖에 몰라요. 이왕 좀 가르쳐주는 거 혼다시 가스오브시 이런 것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완성된 순두부찌개예요. 이 소기름으로 만든 순두부찌개라 그런지 이 구수함이 정말 끝내줍니다. 고추기름하고는 맛은 비슷해요.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와, 너무 구수해. 자, 그럼 밥에다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달라. 이 순두부찌개가 계란을 좀 늦게 넣었나? 노른자가 반숙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액체네요. 순두부 반개가 남았으니까 저 내일도 순두부찌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매일 먹을 수 있다면은 이런 게 행복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야 이거.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순두부찌개를 먹어봐도 이거보다 맛있는 순두부찌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게 최고입니다. 반찬 투정 할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최고의 찌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점 순두부찌개입니다. 그나저나 며칠 내내 이것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끝내준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